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식입니다. 2019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개별 면접 문제입니다. 경인교대는 집단 면접으로 유명하죠. 이번에는 개별 면접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방송시설 안에 있지만 유튜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엄연히 유튜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제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거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9억 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즉 초등학생과 10대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생 10대들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게임, 아이돌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에 친구들과 소통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놀이터나 아니면 작은 분식점에서 보게 되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각각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개별 문제였거든요. 순기능은 당연히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정보 모두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물어보고 하나하나 답을 얻어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부분을 유튜버가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또 하나는 자신도 하나의 유튜버가 돼서 나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발현시킬 수 있는 공간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대부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일부 초등학생도 유명 유튜버로서 한 달 수익이 상상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접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역기능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잘못된 경제관념, 어렸을 때부터 돈이면 모두 다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간다면 이것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경제성까지 본다면 순기능으로 보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역기능, 황금 만능주의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유해 정보 노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보를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학생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성인 인증을 통한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은어, 속어, 비유 등의 거친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역기능의 하나는 공동체의식 결여가 되는 거죠. 개인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소통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식 결여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낼까라고 하는 돌발 질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유튜버들, 즉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반크 활동까지 가면 매우 좋겠죠. 요즘 우리가 말로만 듣는 위안부에 관한 문제, 독도에 관한 문제가 모두 일본의 역사 왜곡이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왜 위안부가 문제가 되었는지, 그들은 왜 그것을 매춘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부당한 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고 또 독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땅인지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찾고 또 현장을 가보는 과정까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네 나라 영토라고 주장했는지, 그것이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를 학생들이 협력적 관계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크할당으로서 사이버 외교 사절단으로서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을 반대 입장에서 보면 역기능이 될 것이고요. 역기능을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 그것을 또 역으로 보게 되면 반론이 제기되는 것까지도 충분히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교대 두 번째 문제, 미세먼지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수님과 대화할 때 인상치 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수님께서 혹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돌발적으로 질문하실 때도 여러분은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써서 안 된다는 것.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교수님 제가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발 물러나 주고 그 다음에 교수님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그러나 교수님 이것을 바탕으로 저는 요 부분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제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여기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드린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친구 자기의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자기의 것을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내세운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침착하게 제시해서 나를 설득시키고 있구나. 그러면 이 학생이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기 의견을 학생들과 공유해가는 협력적 관계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교사가 되겠군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미세먼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